경남대학교 수학교과 강성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그 황금 시간에 제 강연을 들어 오시라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제 전공에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데 제 전공에 대해서 좀 일반인 대상을 소개를 해달라. 대부분 되게 힘들죠. 왜냐면 상당히 제 전공이 전문적이어서. 근데 마침 저도 수학교육과에 근무하고 있고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초, 중, 고, 그냥 대학생 대상으로 또는 학부모 대상으로 제 전공을 소개할 만한 그런 뉴스거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을 방금 소개해 드렸다시피 위상수학인데 위상수학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99.9%는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위상수학.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다 그 위상이 아니에요. 그 위상이 아니고 그래서 위상수학 초, 중고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이 있어요. 노벨상 여러분들 다 아시죠? 노벨상.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인데 수 없는 수학으로 돼 있어요. 수학이 수가 없다고 초등학생들 때부터 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왔는데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전공 분야 위상수학을 대신해서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먼저 수 없는 수학이라는 걸 좀 약간 아마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좀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수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하학은 아마 그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재고 넓이 재고 그러니까 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석학이라고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렇죠. 함수의 성질을 탐구하는 건데, 그 다음 대수학은 초등학교 때 우리 구구단 배우죠. 덧셈, 뺄셈 배우죠. 그 다음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우죠. 그게 대수학이에요. 그런 어떤 덧셈 기호도 있고, 뺄셈 기호도 있고, 곱셈 기호도 있고, 근데 수 없는 수학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수학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특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수학을 배우셨는데, 아마 위에 언급된 그런 수학이지, 수가 없다? 혹은 이런 것들이 없는 수학이 있을까라는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분야가 위상수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덧셈 기호 안 나오고요, 뺄셈 기호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함수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분야가 이 아주 생소하고 그 의아한 분야가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이론적 근거가 돼서 잠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았을 당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이 세 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은 사제지간이에요. 선생님과 제자. 또 다른 한 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공헌을 보면은 앞에 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50%. 자, 노벨상은 만약 공동 수상을 하면은 퍼센티지를 정해요. 그래서 공헌도를 정하는데 맨 처음에 계신 분이 50%,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25%씩 그렇게 상금을 받아가죠. 상금을.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제 노벨 물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문구를 해요.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상. 그래서 1, 2차원에서 위상적 상전이라는 걸 해서 이걸 이제 위상 이론을 사용해서 그 어떤 그 물리학의 이론을 만든 그런 공로로 받게 되는데요. 한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당시에 YTN에서 보도했던 2016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을 당시 그때 한번 뉴스를 봅시다. 참고로 이거 소리가 안 돼 있어서 자막이 뜨거든요. 다행히도 자막을 보면서 빵을 동원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마
잠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세 가지 빵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노벨위원회에서 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인 거, 구멍이 아예 없는 거, 구멍이 두 개인 거. 그래서 저 구멍 개수 나오죠? 구멍이 없는 빵, 구멍이 하나인 빵, 구멍이 두 개인 빵, 구멍이 세 개인 빵.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상수학을 접목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일반인, 즉 앞에 기자들이거든요. 기자들 대상으로 위상수학이라는 그 분야를 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 라는 게 노벨위원회에서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그 위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구멍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개수를 설명할 수 있는 빵을 가져왔죠. 그래서 저도 저 노벨위원회 그 사람을 좀 한번 따라 해볼까 해서 저도 빵을 준비했어요. 네. 제 사비를 털어서 빵을 가져왔는데, 참고로 이건 제가 바에서 사왔어요. 6시에. 그래서 제가 혹시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이걸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거 제가 손을 만지지 않을게요. 왜 드릴 거니까. 만지면 또. 그래서 이건 구멍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구멍이 하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광주 시내 모든 빵집을 좀 들러봤어요. 구멍이 2개짜리 빵을 구하려고. 근데 없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빵 가게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배웠던 건데 오늘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보여요. 알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실 텐데 일단 구멍 이 자체가 상당히 위상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 이제 가면은 이제 이걸 보이는 거죠. 이게 이거 도넛인데 구멍의 개수가 하나이다. 그래서 2개짜리 없으니까 그냥 이거 2개 붙이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2개짜리. 빼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구멍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멍의 개수가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앞으로 제가 좀 사실 퀴즈는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퀴즈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이 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빵을. 그래서 3개에 있어서 일단 제가 퀴즈를 만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노벨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그림들인데요. 아마 좀 전문적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리학 관점에서 자연 현상에서는요, 되게 그 부드럽게 변해요. 모든 물체들이.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죠, 얼음. 얼음에 열을 가하면은 뭐가 돼요?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되죠. 괜찮아요. 더 열을 가면 이제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그러니까 얼음이 바로 기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자연스럽게 기체가 되는데 이게 그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라든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요. 특히 2차원이라는 것이 그 평면, 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1차원, 선을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는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갑자기 껑충 뛰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2개의 쌍이 그 온도를 가하면은 이게 별도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 뚝 떨어진 현상을 이제 이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크기가 다른 것에서 관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부드럽게 변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갑자기 생겨나요? 구멍이 갑자기 생겨나죠. 그래서 구멍의 개수, 구멍의 개념을 가지는 분야가 뭐 있을까? 그게 바로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 받은 세 분이 이 이론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위상수학이 이 물리학상에 사용됐다라는 것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로는 토폴로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있어요? The number of holes, 구멍의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topology was the key. 토폴로지
열쇠이다.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열쇠,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건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위상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위상수학 이제 제가 좀 이건 제가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도 약간 개그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저씨니까 무슨 개그를 할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해요. 아재 개그를 수학 관련해서 아재 개그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것과 상관없이 제가 아재 개그, 퀴즈, 아재 개그, 나왔네요, 퀴즈. 예. 자, 초코파이 아시죠? 네. 지금 초코파이 있죠? 그렇죠. 예. 초코파이에 초코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 초코도 있을 것인데, 그런 초코파이의 초코의 함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근데 보통 아마 저학년은 모를 텐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소금물의 함유량을 배워요. 소금물의, 그러면 소금물 전체 분의 소금이에요. 이게 학부모님도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의 초코의 함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는 초코파이가 있고 분자에는 초코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왜 파이분의 1이에요? 그렇죠. 초코 약분해서 파이분의 1이죠. 초코에서 약분해요. 그렇죠. 우리 2 곱하기 3, 6 곱하기 8 하면은 6에 2가 있으니까 약분하잖아요. 간단히.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거? 아무거나? 구멍이 있는 게 2개 있기 때문에 하나 없앨게요. 이거 드세요. 네. 전달. 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이런 개그를 하는데, 참고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위상수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 없는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벨위원회에서는 고급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상수학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노벨, 아까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워낙 복잡한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수학 교과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봤더니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그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웃어야 될 텐데요. 네. 아저씨들은 아재들이거든요. 아재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위상수학을 영어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 토폴로지죠. 그죠? 토폴로지라는 발음을 이용해서 아재 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 위상수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또 모르지. 그 다음에 항상 모르니까 졸려. 그래서 또 항상 또 졸리지. 그다음 항상 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골리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위상수학을 제가 아마 위상 생소한 학문이기 때문에 기하학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학년 학생들도 삼각형, 사각형, 삼각차 그런 도형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기하학을 아마 다 그렇죠. 기하학을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비교로 제가 위상수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하학은 자 어떻게 하냐면 정의를 볼 것이고 역사를 볼 것이고 목표를 볼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요. 아마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면은 공간에 있는 도형이나 대상을 어떤 성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성질 탐구.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질을 따져요? 길이 재보겠죠. 넓이 재보겠죠. 각도 재보겠죠. 같은지 다른지 따져보겠죠. 그런 것들 아마 초, 중, 고에서 했을 텐데.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최초로 기하학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만든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같이 기하학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밭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어떤 사냥감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거의 질문은 뭐냐면은 누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최초로. 그러면 유시성을 가진 수학자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유시. 저 말고 저는 유클리드가 있죠. 그렇죠. 유클리드가 BC 325년경에 그 체계적으로 이론 정립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을 13권, 13권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하학을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 내각 합은 몇 도일까요? 퀴즈 아니에요. 180도인데 그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삼각형의 내각 합은 180도일까? 그러면 그걸 증명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또 이걸 증명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부분을 딱 정해놓고 그거 참이라고 가정해놓고 그냥 계속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유클리드예요. 그래서 기하학의 아버지고 놀랍게도 이게 지금 BC 325년경이거든요. 그렇죠. 현재를 따지면 거의 2000년, 2030년, 300년인가? 2300년, 2400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초, 중, 고에서 배우는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하학. 되게 놀랍지 않아요? 네? 보통 우리가 오래되면은 이론이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기하학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죠. 그래서 지금 초중고에서 배우는 기하학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기하학이 유클리드가 만든 기하학이고요. 나이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300살이에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목표는 무엇일까?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수학에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분류. 이 두 개 도형인데 이 두 개 도형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두 도형이 같다. 뭐 그렇게 분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전문 용어로 합동이라고 하죠. 합동. 맞죠? 합동 들어봤죠? 그래서 두 도형이 합동인가 아닌가, 모양이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그걸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두 개, 앞에 두 개는 합동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에? 그렇죠. 길이가 다르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해줬는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오른쪽 두 개는 합동인처럼 보여요? 합동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인데 그래서 자 이제 수학자들이 합동 모양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정의를 할까? 그럼 초등학교 때 합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때 합동의 정의는 혹시 합동의 정의 이야기해 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빵이에요. 빨리. 초등학생들 합동해. 괜찮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합동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두 모양이 같다. 합쳤을 때 차이가 없다. 합쳤을 때. 맞았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뒤에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아저씨가 저보고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놔둘게요. 알았죠? 와서 가져가세요. 드디어 제 마음이 편해요. 다 없앴으니까. 자, 초중고일 때는요. 이게 한 물체 A를 옮겨서 다른 물체 B로 포개어질 때 이렇게 정확히 선생님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정의를 해요. 이건 알 필요 없고 전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대학교 때는 이렇게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 뭐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의 음표가 있는데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관점에서 옮겨서 포개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음표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돼? 포개어지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돌려줘야겠죠. 회전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활동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전문 용어로 배우죠. 평행 그대로 옮긴다. 그 다음에 회전 돌린다. 그 다음에 뒤집는다.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등거리 사상,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두 도형이 합동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두 도형이 주어졌어요. 이제 수학자들이 해야 될 게 이 두 도형이 합동인가 아닌가. 합동이 되려면은 이게 포개어진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합동이 아니려면은 이게 포개어지지 않는, 어떻게 움직여도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럼 되게 둘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수학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합동이면은 땡땡땡이 같다라는 거, 땡땡땡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땡땡땡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음표인데요. 자, 합동이면 뭐가 같을까요? 아까 성분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삼각형이 포개어져요. 뭐가 같아야 돼요? 넓이가 같아야 되겠죠. 또 각도도 같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피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라도 다르면 합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길이, 넓이, 부피, 각도, 곡률, 구부러진 정도까지 정확히 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합동이면 땡땡땡이 같다. 자, 합동이면은 길이가 같죠. 합동이면은 넓이가 같죠. 합동이면은 부피가 같고 각도도 같고 구부러진 정도도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길이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겠죠. 넓이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겠죠. 부피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겠죠. 각도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전문 명제로 배우 명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동이 아니란 걸 이런 불변량을 통해서, 이걸 기하학적 불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변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 할 일이 분류 작업인데 같지 않다는 걸 이런 불변량을 통해서, 불변량을 찾아서 같지 않다는 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량이 다르면 두 도형의 합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다르죠. 왜? 첫 번째 두 개는 길이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구부러진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넓이가 다르죠. 각도는 같은데 넓이는 다르죠. 물론 길이도 다르다는 거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다음 부피도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우리가 합동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자, 길이 재고, 넓이 재고, 부피 재고, 각도 재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합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합동이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의 조건들 다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SSS, SAS, ASA 이렇게. 참고로 오늘 강연을 그 몇 학년 대상으로 준비하라고 제가 이제 받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라 해서 사실은 중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를 좋아해서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설명만큼은 좀 저학년 학생을 위해서 좀 개념을 좀 낮추도록 할게요. 특히 또 학부모님도 오셨으니까 학부모님도. 자, 이제 방금 제가 기하학을 설명을 해드렸죠. 기하학의 정의, 그 다음에 역사, 목표를 설명해 드렸죠. 위상수학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상수학도. 자, 정의는 무엇일까? 자, 아까 기하학의 정의는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연속적인 변형에 변하지 않는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데, 연속적인 변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아까 매끄럽게 변한다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속적인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늘리고 줄이고 구부리고 펴는 활동을 연속적인 변형이라고 그래요. 늘리고 줄이고 구부리고 펴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드렸죠. 고무죠. 고무. 그래서 이걸 고무판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자, 도형을 다루는데 그 도형을 늘리고 구부리고 줄이고 펴서 성질을 탐구하는 거. 그래서 고무판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고무판. 그래서 이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고무. 그래서 모든 물체를 고무로 만들었다 가정해서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 각도, 곡률이 막 변하죠. 늘리니까 변하고, 구부리니까 변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제. 이게 위상수학에서. 왜? 늘릴 수 있으니까, 구부릴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길이가 변해요. 늘릴 수 있으니까. 각도가 변해요. 왜? 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어떤 문제를 봅시다. 이런 길이, 넓이, 부피가 전혀 무용지물에 쓸모가 없는, 이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위상수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최초의 문제가 뭐냐면 오일러인데요. 이분이 오일러예요. 그래서 여기 우표인데요. 실제 우표예요, 이거. 스위스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그래서 1707년에 태어나서 178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07년에서 1783년. 76이 되죠. 그럼 그 당시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그 어떤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요, 지금 딱 그 저번에 얼굴을 봤을 때 좀 어디가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보이죠, 그림이. 그렇죠. 마지막 그 죽기 10년 전에 드디어 그 맹인이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10년 동안에 연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 아주 위대한 수학자,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또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또 뭐 있을까요? 가로시아는 가시. 그렇죠. 가우스가 있죠. 예. 그래서 거의 두 분이 쌍벽을 이루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수학 문제 내드릴게요. 수학 문제. 자, 이런 것도 수학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녹색이 다리예요. 몇 개 있어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 다음에 강이 파란색 강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회색이 이제 섬인데요. 자, 실제 도시 지도예요. 실제 퀘니스버그라는 이 도시 1700년대. 그래서 저기에 사람들이 되게 운동하는 거, 조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조깅하는데 매일매일 조깅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 여기 7개의 다리가 있는데 7개 다리를 한 번만 건너고 다 건널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계속 7개 다리를 건너면서 하는데, 내가 이 다리 지나왔나 안 지나왔나? 나 이 다리 2번 지나는 것 같은데? 이 다리 내가 3번 지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지나고 저 7개 다리를 다 건널 수 있을까? 자, 다리의 길이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 풀기. 없죠. 섬의 넓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의 폭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가 무용지물, 무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 위상수학 문제예요. 아셨죠? 위상수학이 그런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오일러가 풀었어요. 이 문제를. 절대 건널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따 왜 없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 위상수학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위키피디아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쭉 천천히 내려보세요. 이렇게 되게 다 이게 위상수학에 관련된 최초 문제 나오죠. 위키피디아 역사도 나오거든요. 쭉 천천히 내려보시면 이렇게 쭉 더 내려보세요. 계속. 예, 그렇게 쭉 내려보면 되게 의외로 양이 많네요. 저것도 있네요. 예, 계속 내려보세요. 예. 이렇게 쭉 되게 양이 많죠. 예, 선생님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저기 오른쪽 위쪽에 102 랭귀지스 있죠. 예, 거기 클릭해서 한국어 가보세요. 한국어. 자,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끝이에요. 자, 이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비교. 자, 영어가 많아요? 한국어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영어 공부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영어로 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다 그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 많겠어요? 한국어권 사람들이 많겠어요? 영어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훨 많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세요. 알았죠? 네. 다시 선생님, 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나이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까 기하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2300살이라 했죠. 뭐부터 시작했죠? 이론을 만든 사람부터 시작했죠. 이론 체계적으로. 그래서 최초로 이론 토대를 만든 사람이 포앙카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앙카레가 1895년 이분이거든요. 이분.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120살 뿐이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120살 뿐이 안 돼요. 120살이면 아까 2300살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왜냐면 이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서 늘리고 구부리고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왜 모든 물체를 공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길이가 다 무시되네요. 길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길이 많이 재잖아요. 부피도 많이 지고 줄 작아지고 건물의 크기도 재고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게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용이 노벨 물리학상에 응용될 정도로 이게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분야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똑같아요. 두 도형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아까 기하학의 목표가 뭐라겠어요? 합동인지 아닌지 같은지 다른지. 그럼 여기서도 도형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데요. 이게 위상적으로 합동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이 뭐라겠어요? 모든 물체는 뭘로 만들어냈다? 공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A, B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도형을 구부리고 줄이고 펴고 줄여서 B라는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봐요. 위상에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제 밑에 줄만 보세요. A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구부리거나 펴서 B라는 도형을 만들면 두 도형은 같은 걸로 봐요.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위상적으로 합동의 예제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선생님 눈에는 다 같아요. 위상에서는. 아까는 기하학에서는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왜 같을까요? 그냥 살짝 늘리면 돼.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같을까요? 살짝 구부리면 돼. 왜? 모든 물질은 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구부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같아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이 다 같아요. 왜? 모든 물질가 다 고무줄로 만들어졌어. 그럼 살짝 눌려서 이렇게 원으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위상적에는 오각형, 육각형이 의미가 없어요. 다 뭘로서 같다? 원으로서 같아요. 얘네들이 다 같고 원판인데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불변량인 길이, 넓이, 부피, 각도, 곡률들이 다 쓸모없게 돼요. 자가 필요 없어요. 길이 재는 게 필요 없어요. 각도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위상적으로 합동인 물체들, 이게 이제 되게 선생님 눈에는 다 이런 것들이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거 뭐예요? 컵이죠. 근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뭐가 달린 컵? 손잡이가 달린 컵이 중요해요. 손잡이가. 그래서 이것과 도넛. 아, 도넛 괜히 줬네. 도넛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고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둘 다 고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동영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같죠? 그렇죠? 다시 빼기 될 텐데 저렇게 손잡이 달린 거 같은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자, 다시 PPT로 가보고요. 자, 다시 또 한 번 이거 보여주세요. 이건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건데요. 자, 광고 띄기. 자, 보세요. 사실은 소리가 있는 건데 저렇게 와우 손잡이 달린 컵이 도넛으로 바뀌죠. 저렇게 도넛으로 바뀌죠. 이게 고무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다 저렇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모양을 막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이제 빨대죠. 사실 빨대도 정확히 말하면 두께가 있어요. 그 두께 때문에 저게 이제 반지가 돼요. 저렇게 반지, 또 도넛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선생님 다시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신기하죠? 예. 그래서 도넛 하면 사실은 어디서 도넛을 많이 여러분들 사죠? 예. 제과점. 더 구체적으로. 던킨 도넛이죠. 그래서 던킨이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시일까요?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뉴욕 위에 그 보스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1년 살았는데요. 거기는 100m마다 하나씩 던킨 도넛이 있어요. 제가 광주에도 던킨 도넛이 있죠. 그럼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아침밥 안 먹고 학교 근처에 던킨 도넛을 가요. 던킨 도넛을 가서 이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도넛 하나 사요. 커피도 하나 주문해요. 그럼 커피 주문할 때 제가 종업원한테 뭐라고 주문할까요? 아, 이거 퀴즈로 했으면 좋겠다. 예? 커피를 내가 어디에 담아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담아달라고 할까요? 응. 어? 아니죠. 도넛은 안 되죠. 용기. 또 더 구체적으로. 플라스틱컵 아니라 도넛하고 같은 거. 예. 그렇죠. 손잡이 달린 컵에 달라고 하죠. 왜? 두 개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도넛하고 손잡이 달린 컵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그 손잡이 달린 컵에 달라고 그래요. 가끔씩 그냥 손잡이 없는 컵에 주거든요. 저는 확실히 주문해요. 속으로 나는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이 달린 걸로 주문해요. 딱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넛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먹으면 왜 안 될까요? 구멍이 없어지죠. 한 입 딱 베면 구멍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갉아먹어요.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다 먹는다. 오, 그 멋있는 방법이야. 공차를. 근데 그래도 교양 있게 한 입을 딱 베먹으니까 구멍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선생님 하는 행동이 뭘까요? 딱 한 입 뱄어요. 구멍이 없어졌어요. 국물을 다시 만들고. 다시 붙인다. 그죠? 아까 누가, 제가 다시 프론트로 가요. 가서 손잡이 없는 컵으로 바꿔달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위상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 사람인데 부끄러운 무릎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 분야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근데 절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하면 안 돼요. 한 대 맞아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알았죠? 자, 일상생활에서 자, 이 접시죠? 접시, 밥그릇. 제 눈엔 다 같은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국그릇, 항아리. 얘네들이 다 같아요. 위상수학에서는. 그 다음에 축구공이 있죠. 농구공이 있죠. 그 다음에 테니스공, 탁구공, 럭비공이 다 같아요. 제 눈에는 위상수학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야구공, 골프공, 아이스하키, 퍽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다 같아요. 사실은 퀴즈 낼 게 상당히 많았네요. 사실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공들하고 여기 밑에 있는 공들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모양 우리 안 본다겠죠. 다 뭘로서 같아요? 구로서 같죠. 크기 의미 없어요. 우리 길이 재는 거 의미 없다겠죠. 넓이 의미 없다겠죠. 재질은 아니에요. 무게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수학에서는 무게는 의미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오늘 돈을 한 10개 사와야 될 것 같았는데. 예. 엄마 드리세요. 이 돈은. 엄마. 고마워요. 맞아요. 밑에 있는 공들은요, 속이 꽉 차 있어요. 위에 있는 공은 속이 비어 있죠. 수학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위에 있는 것들은 면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데. 자, 문자의 위상적 합동을 봤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어,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요, 오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아야어, 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릴게요. 기억하고 니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위상수학적으로. 왜냐면 펴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디귿도 같죠? 미음하고 뭐랑 같을까요? 아니, 이제 비읍이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음과 같겠죠. 오, 위상수학 50% 알았어요, 지금. 지금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르치는데 거의 한 학기 끝냈어요. 수업 끝.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같은 것끼리 모아봤어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은 게 이렇게 돼요. 총 몇 개 그룹으로 나눠져요. 모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죠? 자, 영어로 가봤어요. 영어 알파벳 대문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퀴즈 아닌 퀴즈. C하고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 C. D는 구멍이 있잖아요. G가 같아요. I도 같아요. J도 같아요. L도 같아요. 그렇죠? 좀 뭔가 보이죠? 예? 그래서 묶어봤더니 또 이렇게 다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룹의 개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저는 한글이 더 작기를 원했거든요. 작으면 더 의미 있죠. 왜 더 작은 개수로 더 많은 문자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자의 우수성을 또 위상수학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게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컴퓨터 게임이 나와요. 다시 집중. 잠깐 이제 지루할 맛이 나는데요. 자, 뭐냐면 도넛 위에 게임인데요. 자, 자, 이거 보세요. 왼쪽은 직사각형이죠. 오른쪽은 그 도넛인데, 맨 끝은 도넛인데, 자, 수학자들, 위상수학자들이 약속을 해요. 이 변과, 지금 녹색 보이죠? 이 변과 이 변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을 붙여요. 근데 얘가 공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보자기 싸듯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냥 펼 수 있고. 그래서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고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해서 양쪽 변이 딱 붙여지는 과정. 자, 직사각형이죠. 하얀색 직사각형이에요. 윗변, 아랫변, 양옆변이 붙여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저렇게 해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넛이 되죠. 그렇죠? 예, 도넛이 된다. 이게 공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 PPT로.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위상수학 입장에서는요, 얘는 도넛은 사실은 우리 공간에 있죠. 근데 얘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다루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도넛을 이걸로 다루지 않고 이걸로 다뤄요, 이걸로. 그래서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로 그냥 가정하는 거야. 가정을. 그럼 참고로 다음 게임을 해서 제가 아마 게임을 해서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자리를. 제가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자,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이 오른쪽 변하고 왼쪽 변이 같아요. 붙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면 어디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나와요? 내가 이 손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어디로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아래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 게임을 할게요. 틱택톡 게임이라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 모양을 같은 모양을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넛이에요. 이쪽 변과 이쪽 변이 같고 이쪽 변과 이쪽 변이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거 9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먼저 한 사람이. 그래서 먼저 어디에다 두는 게 유리할까요? 가운데 둘게요. 여기다 뒀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둘게요. 그러면 여기다 두겠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둘게요. 제가 졌어요. 자,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다 먼저 이해를 하셨네.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옆에 A 옆에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이.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게 도넛 위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도넛은요, 중심이 의미가 없어요. A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A가 중심이 될 수 있고, A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머리 아프겠죠?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됐어요. 여기에 다양한 게임이 있거든요. 여기 다양한 다른 게임들도 있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 참고로 제가 혹시 이거 그 파일을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다시 원위치. 네, 거기요. 네, 거기. 다시 슬라이드 쇼.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이분의 전공이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길이, 넓이, 부피, 각도, 곡률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쓸모가 없는 문제들이 다 위상수학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 풀다가 이런 길이 재는 게, 부피 재는 게 의미가 없는 문제들 그럼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왜냐면 중고등학생 때는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최초 문제가 이건데요. 자, 이걸 이제 좀 변형시켜 봤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 맨 오른쪽은 그래프인데요. 꼭지점이 섬이고요. 변이 다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한붓 그리기 문제 돼요. 한붓 그리기. 한 번만 이렇게 지나고 내가 다 건널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 전공인데요. 이게 그 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매듭을 지고 막 양끝을
묶어버려요. 양끝을 안 묶으면 어떻게든 내가 풀 수 있죠, 이렇게. 혹시 어머님들 그 귀걸이인가, 목걸이인가요? 목걸이 안에 싹 집어넣는데 막 엉클어져 있죠. 근데 언젠가 풀려요. 왜냐면 원래 집어넣었을 때 원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르지 않고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 이제 푼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얘를 자르지 않고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움직여서, 이 실을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꼬여 있어서 되게 잘 그리죠? 예. 한 100만 번 그린 것 같아요. 4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어서 안 풀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고, 이 부분이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풀리죠? 얘를 잡아당겨서 돌려서 하면 되니까. 무슨 문제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건 풀려요. 이건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럼 이제, 자, 이게 왜 유상수학 문제냐면은, 실의 길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의 두께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린 정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위상수학 문제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풀릴 것이 이게 매듭이론인데요. 자, 또 재미난 문제, 색깔 칠하기 문제인데요. 자, 어느 날 실제로 1850년대 아프리카의 한 수학 좋아하는 친구가 지도 색칠을 해봤어요. 그러면 규칙이 뭐냐면은 이웃하는 나라는 똑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왜? 나라를 구별해야 되니까. 근데 이웃하지 않은 나라는 다른 색깔을 칠해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뭘까요? 혹시 중고등학생들. 색깔을 칠하는데 이웃한 나라는 다른 색깔로, 이웃하지 않는 나라는 똑같은 색깔을 칠해도 돼. 그러면 수학자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최소, 최대라는 개념이에요. 최소의 색깔은 몇 개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친구가 한번 해봤어요. 아무렇게나 지도 그려놓고 이웃한 나라는 다른 색깔로, 이웃하지 않는 나라는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게끔 해봤더니 네 색깔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개 색깔, 세계 지도 네 개 색깔 칠하는 거고요. 미국 있죠? 미국의 나라 50개 주가 있는데 네 개 색깔 칠했어요. 그럼 궁금하면 세 개 색깔로 칠할 수 없는 지도가 존재해요. 세 개 색깔로 칠할 수 없는 지도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나라가 있죠. 근데 한 나라가 각각 세 개 나라를 다 이웃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개 색깔로 칠할 수 없는 지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하나만 더 색깔 추가해도 모든 지도를 다 칠할 수 있대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그걸 이제 100년 이후에 증명이 돼요. 100년 이후에. 1976년에 그것도 경우수가 너무 많아서 컴퓨터 도움을 받아요. 두 사람이 증명했는데 하나는 수학자고요, 하나는 컴퓨터학자예요. 왜? 알고리즘 짜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지도 문제, 색칠하기 문제. 자, 여기 우리나라 크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순히 색깔 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기가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게 위상수학 문제예요. 위상수학 문제. 자, 재미난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1977년도에 이 지도를 내놨어요. 이 지도를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네 개 색깔로 칠해봐라! 라고 딱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 그때 있었나? 올렸어요. 했는데, 분명히 네 개 색깔로 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몇 년 후에 네 개 색깔로 칠할 수 있었냐면은 20년 걸렸어요. 이게 엄청난 어려운 지도예요. 색깔 칠하기에. 그래서 이게 20년 후에 이게 네 색깔로 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돼요. 지도색 칠하기.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길이, 넓이, 부피 재는 것이 합동일 때 되게 중요하다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막 늘리고 구부리고 줄이고 해도 변하지 않는 걸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최초로 찾은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오일러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오일러라는 사람이 아마 중고등학생들 들어봤을 텐데 꼭 이 V가 꼭지 잡는 개수예요. E가 변의 개수고 F가 면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거 삼각형 봅시다. 삼각형. 꼭지점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변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면의 개수는 면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사각형 꼭지점 개수 4개죠. 변의 개수 4개죠. 면의 개수는 하나죠. 또 1이죠. 이거 계산하면 또 1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또 1이 돼요. 그러니까 오일러가 찾아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같은 거죠. 위상적으로. 제 눈에는 이게 다 같은 거죠. 아까 이거 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위상적으로 다 같으면은 이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 면의 개수 이 계산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또 사면체 있죠, 사면체. 얘네들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 개수 몇 개예요? 4개죠. 변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죠. 변의 개수 6개.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죠. 4 빼기 4 플러스, 아니, 4 빼기 6 더하기 4니까 2죠, 2. 2. 이거 계산하면 또 2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또 2가 나와요. 왜? 얘네들은 다 뭘로 같아요? 공으로 같잖아요. 공으로. 그래서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사실 아까 제가 위상적으로 말했지만은 얘하고 이거 같다 하겠죠. 그렇죠? 꼭 변이 성분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모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분과 어떤 꼭지점을 부여해서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지점,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봤더니 아까 v-2 플러스 f의 했더니 0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상적으로 같으면은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르죠? 이 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절대 이 두 개는 위상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쉽게 말하면은 얘를 아무리 구부리고 줄이고 펴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구멍 하나짜리 2개짜리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또 2개짜리는 3개짜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부리고 줄이고 펴고 늘려도. 그래서 구멍이 이제 아마 수학 좀 하는 친구들은 이거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이 하나일 때는 0이에요. 구멍이 2개일 때는 마이너스 빼기 2고 그 다음에 그 3개일 때는 마이너스 4예요. 4개일 때는 뭐일 것 같아요? 5개일 때는 마이너스 10, 6개일 때는 마이너스 12. 그러면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개면은 2-2지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멍의 개수가 다르면 위상적으로 달라요. 왜? 위상을 같다면 이게 같아야 되거든. 이게 같다면 이게 구멍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위상적인 불변량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뭐가? 구멍의 개념이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오일러 특성수, 오일러 V- 그 꼭지점 개수, 변의 개수, 그 다음에 면의 개수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달라요. 얘네들이 다 달라요. 왜? 뭘로써? 얘네들 계산하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얘를 아무리 늘리고 구부리고 줄이고 펴도 구멍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아무리 늘리고 해도 구멍을 없앨 수는 없고 2개로 만들 수 없고 3개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적으로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다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론적인 개념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딱딱 끊어지는 어떤 변화,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드럽게 변하는 변화가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변화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멍의 개수.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얘는 구멍이 하나 있고 얘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얘는 구멍이 하나고 이건 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과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얘네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신기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응용된 분야가 뭐냐면요. 의외로 타 분야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DNA, 생물학의 DNA에 사용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매듭 이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 DNA 사진이에요. 사실은 여기 교차되는 부분이 위아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A가 위고요. A가 아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 DNA 복제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이 매듭 이론이고요. 그다음 또 찾아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론이 사용되고요. 그
그 다음에 물리학, 아까 그 노벨 물리학상 있죠? 여기 분야예요. 노벨 물리학상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보틱에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도 새롭게 최근에 생겨났어요. 데이터 분석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그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삼각형을 다 이렇게 색칠해요. 삼각형을 나눠요. 이것도 사람 모양이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또 나눠요. 이렇게. 그 삼각형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위상적 구조를 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은. 그래서 여기 자료 추처가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목강이라고. 어디서 찍었냐면요. 서울 신용산역 있죠. 4번 출구에서 찍었어요. 4번 출구에서.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이거 제 전공인데. 라고 또 사진 딱 찍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상수학이 이렇게 분야라는 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15페이지에 훈식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X는 1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프레임에 보면 X는 0이라고 나와서 다시 한번 X 삼각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삼각형. 네. 네. 그래서 자, 중고등학생인데 혹은 초등학생들은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삼각형 다 아시죠? 삼각형에서 이 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원을 그릴게요. 원은 이 안에 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삼각형은 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생. 속이 있어요? 없어요? 삼각형. 중학생. 아니, 자기 의견을 물어보면 돼. 아니, 이거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있다고 생각한다. 중학생.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자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설명 그 자료에는 내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제가 설명을 달리 했어요. 여기 색칠이 있다 해서. 그래서 정확히 그리면 사실은 속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속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면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꼭지점은 3개고, 그 다음에 그 변은 3개고, 그래서 3 빼기 3 플러스 0이니까 0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소정의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학교 누군지 이름 좀 알아볼래요? 로천학교 강준환입니다. 구에서는 면의 개수가 1개고 꼭지점과 모서리 개수가 0개라고 생각해서 x가 1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이 공식으로 보면 2가 되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것도 오늘 질문이 오늘 상품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3명이요? 4명 이상 나오면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제가 드릴게요. 알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자, 질문이 뭐냐면은 구가 있어서 구를 그리면 대체 수학자들이 그리면 구를 이렇게 그리죠? 면만 있어요. 꼭지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그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자들이 약속을 먼저 정해요. 꼭지점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먼저 딱 이렇게 찍어줘야 돼, 꼭지점을. 그 다음에 꼭지점 있는 선분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동스럽게 뭐가 생겨요? 면이 생기죠. 그런 절차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만들어줘야 돼요. 뭐부터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꼭지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지점을 있는 선분을 그 다음 그린 다음에 그러면 선분들이 그려지면 자동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에 제가 꼭지점을 먼저 부여할게요. 꼭지점 내가 여기 이렇게 3개 부여할게요. 꼭지점 찍었어요. 그다음 내가 이제 꼭지점을 이용해서 변을 그려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그렸고 이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 그렇죠?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윗면 있고 아랫면 생기죠. 이제 계산해 보세요. 꼭지점 개수 몇 개? 3개. 변의 개수 3개. 면의 개수 2개. 그래서 2가 나와요. 맞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소정의 상품의 질문이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 소정의 상품. 어떤 질문이 있을까? 해봐. 그냥. 예. 운산초등학교 강승희입니다. 여기 설명에서 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 네. 구멍이 없는 정육면체를 늘린 다음에 그것을 구멍이 있는 도넛을 만들면 차이가 없는 것이 헷갈려요. 차이가 있는지요?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고무의 특징 4가지를 이야기했죠. 구부리고 줄이고 펴고 아니 죄송해요. 늘리고 줄이고 구부리고 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학생이 한 것은 정육면체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도넛이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인가요? 이거 늘려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붙인다는 말인가요? 반죽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붙여야지 도넛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이렇게 하면은 단지 이렇게 주물러 가면 늘린다면은 결국 이런 원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도넛이 아니죠. 지금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넛이 안 돼요. 이해됐을까요? 도넛이 되려면은 이 윗면하고 아랫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렇게. 근데 붙이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붙이는 건 허용이 안 돼요. 단순히 늘리고 줄이고 구부리고 펼 수만 있어야 돼요. 붙이면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붙이면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왜 제가 좋은 질문을 했냐면은 그 허용이 안 되는 활동들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있어요. 내가 얘를 잘랐어요. 원래는 이 두 점이 같은 거죠. 그렇죠? 자르고 내가 막 변형시키면 다시 붙였어요. 붙이면 다시 원 상태가 되죠. 이건 허용이 돼요. 또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면 똑같은 위치를. 근데 그거 설명은 또 이제 머리 깨지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일부러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머리 깨지고, 참고로 제 분야는 머리 깨지는 분야라서 항상 붕대를 감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되게, 예. 네, 질문. 저 전남고등학교 이준원입니다. 네. 저 그 그래프 이용해서 오일러의 7개 다리 네. 그 문제에서 혹시 7개의 모양으로 그냥 홀수기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7개 다리 부분에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다. 여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복 그리기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섬이에요, 섬. 이 파란색 점이. 그 다음에 이게 다리예요. 지금 그 변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그러면은 한복 그리기가, 여기서 한복 그리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 섬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넜어. 그 다음에 이 다리 건너고, 이 다리 건너고, 이 다리 건너서 오면 다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건너서 모든 다리를 다 건널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한붓 그리기 문제예요. 이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 내가 도착했죠. 다시 나가야 되겠죠. 이 꼭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꼭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모든 꼭지점 변의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짝수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다시 출발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홀수개인 게 있죠. 여기 홀수개 있죠, 여기. 이거 홀수개죠. 이것도 홀수개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라는 이 섬은 얘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시 나갔죠. 그럼 이게 걸려요, 이게. 다시 들어와야 되죠, 어쨌든.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근데 다시 나가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러가 발견한 게 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면 모든 꼭지점이 어떻게 되나 짝수개의 그 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됐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질문. 네. 저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위상수학이 응용된 분야 중에 DNA에 응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소정의 상품 되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매듭이론인데요. 위상수학 문제.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DNA 복제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의 큰 모양, 이게 전체 DNA인데요. 이걸 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DNA가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그럼 복제하는데 이 모양을 복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까 전혀 꼬임이 없는 이 모양을 복제하는 게 나아요? 이 모양이 나아요? 이 모양이 나아요? 어떤 게 복제하기 쉬워요? 이 모양이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복제하기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이 교차되는 부분을 위아래를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꿨죠. 그럼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같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DNA 한 사람이 DNA가 이런 매듭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복제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만약에 내가 이거 위치를 바꿨는데 이 경우는 내가 쉽게 풀 수 있었죠. 근데 바꿨는데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렇게 복잡한 DNA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택했어. 위아래를 바꿨더니 더 복잡하게 됐어. 더 꼬여버렸어.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차를 위아래를 바꿨을 때 간단하게 될 것인가, 그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매듭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위치를 다 찾아놨거든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된다. 그래서 해놨기 때문에 DNA 하는 사람들이 매듭 이론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잡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영국에 있는 DNA 연구소에서 위상수학 하는 사람, 전공하는 사람 채용을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전화 면접까지 갔어요. 왜 전화 면접이냐면 거기는 영국이,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 붙었으면 나 그쪽 계속 있었겠죠. 다행이죠? 제가 떨어지기를. 떨어졌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매듭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차를 위아래로 바꾸면 이게 쉽게 풀릴 것인가, 그걸 다 공부를 해놨어요. 그걸 이제 교차수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그런 걸 다 해놨어요.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어? 없어? 네, 오늘 강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자, 여러분들, 그 위상수학이라는 분야를 아주 지금 생소한 분야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했던 말이 좀 그 맞는 말인가요? 수가 있다, 없다? 계산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더하기 빼기가 있었어요. 물론 아까 더하기 빼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V-2. 그거 말고는 더하기가 없었죠. 1 더하기 2 그런 거 없었죠. 3 더하기 3, 3 곱하기 3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길이 넓이 재는 거 의미가 없다겠죠. 각도 재는 거 의미가 없다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수학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은 수가 있는 수학이었어요. 그렇죠? 수가 있는 수학.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수가 없는 수학. 그래서 수 없는 수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죠. 좀 동의하나요? 예. 그래서 불행히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대학교 가면은 나오고 이 분야가 또 이렇게 타 분야에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거 상당히 놀라운 일이 있죠. 아셨죠? 예.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교 때 제 전남대 수학교육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친절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